통째로 리뷰. 이번에는 조금 양식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8월 14일부터 16일 LG와의 상대적으로 전적이 최근 5년으로 잡으면 굉장히 약세였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LG가 최근 경기력이 그렇게 순위표에 적혀 있는 순위만큼의 경기력이 아니더라도 얼마나 힘들지는 예상이 충분히 되는 시리즈였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16일 경기가 끝나고 나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로 끝나긴 했어요. 네, 근 1500일 만에 랜더스가 LG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가져갔는데 제가 주목했던 점을 경기별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14일 경기부터 14일 생각보다 저는 얕게 봤어요. 왜냐면 제 펠레력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에 집중을 해야 됐기 때문에 15일, 16일 경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펠레력 측정에 집중하다 보니까 결과에 조금 치중한 기록이 됐죠. 이 시리즈 전체의 흐름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따로 또 노트에다가 메모를 하면서 경기를 보는데 결과에 조금 집중해버리는 상황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제가 결과에 집중했다라는 거는 평소와 다르게 얕게 봤다. 그런데 얕게 본 결과만 모아도 주도권 싸움은 생각보다 치열했다. 이 생각보다가 LG전에는 랜더스가 상대적인 약세를 분명하게 보였고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경기 내용에서도 물론 이제 평가하시는 분들마다 혹은 보시는 분들마다 이게 뭐가 팽팽한 경기였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주도권만큼은 금세 넘어오지는 못했어요. 양 팀에게 바로바로. 그렇게 생각해보면 주도권 싸움은 치열했다. 요 구간을 보시기에 가장 좋은 부분이 5회부터 8회거든요. 굉장히 4이닝 동안에, 총 4이닝 동안에 긴 싸움이 있었는데 서로 장군 멍군을 하고 초강기에 접어들다가 8회에 이제 랜더스가 주도권을 잡았죠. 제가 왜 초공, 말공 이런 거를 얘기를 안 하냐면 어차피 점수를 냈어도 그 다음 수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그건 주도권을 잡아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래서 LG는 힘들다. 정말. 현재 LG의 최근 경기력이나 결과나 이런 거, 팀 지표 관련된 거나 이런 거를 봐도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LG가 이런 거를 정말 잘 만드는 팀이고, 그래서 솔직히 이제 LG 팬분들한테는 뭔 소리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나오는 결과에 비해서 과정은 정말 어마어마한 팀이에요. 근데 조금 뭐라 그럴까 운의 영역에서 필터링이 돼버리는 결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이번 시즌은 근데 전체적으로 LG가 계속 힘들었던 것 같아. 이번 시즌 현재까지 치르면서 팀적 상황은 굉장히 힘들지만 현재 순위표에 있는 이유가 14일 경기에 나왔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15일로 넘어가 보죠. 이날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 경기를 라이브로 보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여러 가지를 토요일 날 좀 몰아서 하다 보니까 낮잠 잠깐 자야지 하고 누웠다가 그냥 그대로 딥슬립을 해버리는 바람에 다시 보기로 경기를 봤는데 물론 이제 유튜브에 지금 오른쪽 상단에 나오는 카드에 연동돼 있는 영상에서 보시면 경기를 못 본다는 스코어를 먼저 봐요. 그래서 가능하면 다시 보더라도 결과를 떼놓고 과정 자체를 추적을 하려고 했고요.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결과의 과정을 짜맞추지 않으려고. 그렇게 해서 본 15일 경기는 5회까지는 짜맞추지 않으려고 해도 결과랑 바로 매칭이 안 돼서
오히려 왜 이렇게 됐지라는 생각이 정말 강했었단 말이죠. 어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생각보다 완전히 어떤 팀이 경기 자체를 가져갔다라는 거는 5회까지는 나오진 않았어. 네. 아까 너무 빨리 말했구나. 15일 경기가 LG가 현재 순위인 이유. 현재 이런 팀 상황에서도 순위표를 보면 3등을 하고 있는 이유가 어제 경기에서도 나왔지. 6회부터는 확실하게 LG가 주도권을 잡았고요. 그 전부터 은근히 천천히 물들여 가듯이 주도권 싸움을 장악을 해왔어요. 1회부터 5회까지 점수 안 나왔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점수 자체가 주도권이다라고는 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점수에 대한 거는 넘어가고 원찬스 한번 잡으면은 완전히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태는 계속 LG가 곡선을 깔고 있었단 말이죠. 1회 시작해서 2회, 3회, 4회, 5회 지나가면서. 근데 이제 6회에 그게 터진 것 뿐이고. 우선 15일 경기까지만 보면은 서로 카운터펀치 한 대씩 맞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16일 경기에 누가 웃어도 솔직히 할 말은 없다. 딱 그 원찬스 한 번 더 집중한 팀이 위닝 시리즈 가져간다. 이렇게 16일 경기가 시작이 됐죠. 16일 랜더스 팬들에겐 기쁜 날, 그리고 LG 팬들에게는 조금 더 이제 화가 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됐는데 오늘 아빌라 선수와 카라스코 선수가 선발 투수였잖아요. 양팀 선발 투수들과 포수들 합쳐서 배터리에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진 경기였다. 카라스코의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카라스코 선수가 실점을 한 이닝에 대량 실점을 좀 하긴 했지만 그런 결과를 빼고서 이 선수들이 보여준 퍼포먼스 자체는 굉장히 하이 퀄리티의 퍼포먼스였다. 그 이후로 제가 굉장히 선명했거든요. 물론 이제 이건 중계 화면으로 보는 거다 보니까 포수 미트의 위치, 그 다음에 투수가 던진 공이 도달한 지점 이런 걸 다 볼 수 있어서 눈에 들어온 거지만 어떤 코스를 어떤 공으로 공략을 하고 어떤 카운트에서 이 공으로 승부를 보겠다, 이 코스와 이 공으로 승부를 보겠다라는 게 굉장히 두드러지게 드러났어요. 아빌라 선수는 싱커 내지는 커터 직구 계열인데 변화가 있는 직구 계열의 공으로 타자들과 승부를 보고 위닝샷을 만들려고 했고요. 카라스코 선수는 스플릿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정확히 그 포크 계열의 공으로 빌드업도 하고 위닝샷으로도 쓰고 그렇게 해왔단 말이죠. 왜냐면 특히 이 카라스코 선수가 스플릿을 많이 썼던 부분이 랜더스 선수들의 좌타자가 많기 때문에 바깥쪽 공략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카운트를 편하게 먹고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올러나 네일 선수처럼 리그 상위권의 스위퍼를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카라스코 선수가. 그거의 반대편으로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우타자를 상대할 때 바깥쪽 체인지업을 활용을 잘 했던 것처럼 카라스코 선수는 랜더스 좌타자들을 상대하면서 스플릿을 그렇게 활용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하이 퀄리티의 투수전에도 불구하고 상반된 5회인데 이거는 결과는 결과니까요. 제가 아무리 결과랑 과정을 따로 본다고 해도 이런 과정에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짚고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LG 배터리의 의도를 뚫어낸 정준재 선수의 타구에서부터 이제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했고요.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을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전략이 노출된 걸까라는 부분과 아니면은 이거가 단순히 운의 영역에서 끝난 건가라는 그 고민이 굉장히 엄청났을 건데 뭐 카라스코 선수도 그렇고 리드를 하고 있던 박동원 선수도 그렇고 그 지점을
흔들어 버린 게 정준재 선수의 타구였단 말이에요. 2루수 방향으로 센터 방향 안타라고 기록지에 기록은 되겠지만 신민재 선수가 도전을 한다면 좀 더 이제 도전적인 과감한 도전을 한다면 처리를 할 수도 있었던 위치에 형성된 타구였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는 정준재 선수가 의도하고 뚫어낸 건 아니지만 뭐 운의 영역이 작용을 했지만 결국에는 2루수 방향으로 정준재 선수의 타구를 보내서 잡아내겠다라는 LG 배터리의 의도를 뚫어냈죠. 그리고 랜더스 배터리는 아빌라 선수가 이닝이 거듭되면서 이제 확실히 체력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게임 캐릭터가 아니라 사람이다 보니까 야수들도 그렇고 야구 선수들은 사람이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뭔가 부위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더가웃에서 중계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겠지만 그런 거를 봤을 때 골 배합 자체를 바꿨어요. 컨셉은 유지가 됐지만 기본 골조인 컨셉은 유지가 됐지만 골 배합 자체를 바꾸면서 5회 초에 정준재 선수로부터 비롯된 변수의 증가를 랜더스 배터리는 통제를 했죠. 이게 아주 좋았어요. 이렇게 좀 하지. 얼마나 좋아. 더 깊게 얘기하면 피칭 터널이나 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3일의 3경기의 과정을 훑어보면 뭐가 남느냐. 랜더스라는 팀의 경기력 발전 여지는 충분하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내놨던 결과가 일회성으로 그치면은 운의 영역에서 변수가 많이 들어왔던 거였겠지만 올해 후반기에 나오는 결과 내지는 과정들을 쭉 훑어가다 보면은 내년에 당장 올해 뭐 이제 결과가 더 좋게 나와봤자 가을 야구는 사실상 멀어진 거고요. 나갈 수도 없을 거고 뭐 물론 최대한 순위를 높게 끌어올리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도 좋겠지만은 지금과 같은 과정을 더 밟았으면 좋겠어요. 순위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과 같은 과정을 더 밟아서 내년에 쓸 수 있는 데이터를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는. 그렇게 됐다고 가정했을 때 생각보다 젊은 선수들이 많이 있고 그 선수들이 조금 더 좋은 경기력으로 내년에 보답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는 생각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